네, 다음 얘기는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이상민 탄핵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김건희 특검 좀 지지부진했었죠. 지난해부터 추진하자라는 말은 많았었고, 많은 그 민주당 내 의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힘을 좀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긴 했는데 다음 차례로 준비하고 있다는 탄핵 문제는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안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설 이후. 설 연휴가 지나면 이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 윤석열이 불을 질렀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반 이재명 쪽에 서 있던 사람들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반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그건 그거고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이거부터 좀 해야겠다. 라는 쪽으로 조금씩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이재명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단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탄핵은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이 민주당 쪽, 특히 수박 쪽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안 한다잖아요. 일을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일을 주저앉히고 일을 하는 척 자기가 나 이 자리에 앉혀주면 내가 일할 수 있어 라고 해놓고서 막상 앉혀놓으면 딴짓거리 하고 있고 일 안 하고 그래서 무슨 위원회 중간에 가다가 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일은 안 하고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수박들조차도 야 이거 해야겠다 안 되겠다 라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조금씩 선회하기 시작했다. 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 윤석열이 지금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시사를 했어요. 근데 양곡관리법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쌀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3% 이상 늘었거나 그 다음에 쌀값이 5% 이상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정부가 쌀을 수매하도록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이 양곡관리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법안 1호로 만든 법이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직상정.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뭉개고 있으면은 그냥 바로 본회의로 보내버리는 바로 그 제도죠. 그 제도의 1번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근데 이 법안을 윤석열이 거부하겠다라는 걸 명백히 했어요. 뭐라고? 이 농산물 가격은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이 돼야 되고 정부는 제한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사들이는 거 좋은 거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조건 사주면 농민들한테도 도움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 농업도 디지털화 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해. 시간 진짜 모르면 그냥 입이나 가만히 다물고 있지. 뭐 아무데나 그냥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말이야.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농산물을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미국도요. 쌀 생산, 거기는 밀이죠, 밀 생산이 과잉이 돼가지고 밀값 떨어지고 폭락하고 이래가지고 쌩 난리 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어떤 해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밀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난리. 어떤 해는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밀값이 떨어져서 난리. 전 세계가 똑같아. 러시아,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이 된다고. 말은 시장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되는 게 좋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게 되지를 않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이 곡물이라는 게 뭡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 근데 먹는 거 생산이 많이 되고 풍년이 많이 돼서 풍년이 돼가지고 엄청 먹을 게 많다. 그런데 우리가 더 먹나? 더 먹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즉 소비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 늘지 않는 소비가 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근데 소비량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생산되면 어떻게 돼? 예, 안 팔려. 안 팔려. 배 든든하게 먹었는데 정말 든든하게 먹고 더 먹기도 싫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먹을 거에 다 더 있는데 또 사니?
안 산다고. 그러면 남는 쌀은 어떻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농민들이 그걸 버리고 싶겠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헐값에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헐값에 팔기 시작하면 곡물 가격이 급락하는 거예요. 반대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물 생산이 줄었다. 그럼 어찌 돼? 서로 먹으려고 난리를 치겠지. 사람이 먹어야 되는 최소한의 양이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곡물, 농산물에 관한 한 적정 수준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정 수준의 생산이 항상 유지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그 적정 수준을 항상 맞추느냐고. 자연이 하는데, 하늘이 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사주고 조금 적게 생산하면 정부가 수입을 하고 그래서 가격을 잘 조절해 줘야 돼. 이건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산이 되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가격 하락이 오면 그냥 정부가 자동 개입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이게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고 제한적 개입이야. 이게. 그럼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거 아니지. 생산이 과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개입하라고 딱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왜 거부를 해? 거부하는 명분 자체가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쥐뿔도 모르는 게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진짜 때려주고 싶어 진짜. 더 웃기는 건요, 우리 농업에도 디지털 기술 뭐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지랄하고 있네 진짜. 욕 나온다고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농업을 디지털화한 나라가 없습니다.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 농사를 지으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한두 평 갖고 됩니까? 쌀 농사도 100평, 200평 지어요. 100평, 200평도 작아. 논이 작은 거야. 예? 저 촌동네 가보세요. 논 얼마짜리입니까? 1000평씩 그렇게 해요. 자, 1000평에 디지털을 한번 깔아볼까? 돈 얼마 들 것 같아요? 자, 디지털 농업이라 그러면 뭘 말한다? 물을 주고 비를 가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다다다닥 움직이게 만들어줘. 이른바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스마트팜은 겨우 뭐만 가능하다? 비닐하우스 정도나 온실 정도나 가능하지. 이렇게 양곡 관리법이잖아. 곡물, 쌀처럼 이렇게 넓은 평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에는 디지털이 안 돼. 못해. 그 넓은 땅에 1000평짜리 어떻게 디지털을 깔아? 말이 되냐고. 쥐뿔도 모르는 놈이 농사를 지어봤나? 대학 다닐 때 농활도 안 가봤나? 진짜 진짜 한 대 패주고 싶네 진짜. 자, 어쨌거나 윤석열이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맞상대를 해야 되죠. 대응해야 되죠.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죠. 당분간 개각 없다. 이상민 유임 기류. 지금 이상민 어떻게 돼 있어요? 해임 건의안 나와 있잖아. 근데 안 바꾼대. 배째란 거지. 한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 해임 건의안을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윤석열이 지가 알아서 바꾸려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명분 주고 올 필요가 있어? 에이레이. 야, 안 바꾼대잖아. 순생 거짓말.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이렇게 헛소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작이야. 윤석열도 이상민 바꾸고 싶어 하는데 해임 건의안 이런 거 내면은 명분 준다? 그리고 명분 주고 난데 막상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이상민 해임 그거 할 필요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그러면 정무적으로 판단 잘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찍찍 갈기고 댕긴 놈들이 있었어. 그런 놈들 잡아가 다 때려 부셔버려야 돼 진짜. 자, 어쨌거나 이상민 안 바꾼답니다. 국회에서 해임하라는데 안 바꾼답니다. 지금 두 명째죠. 박진 장관, 그 다음에 이상민. 근데 박진이야 어떻게 보자면은 바이든 날리면 이 새끼 이 파문 때문에
어쩌면 윤석열을 대신해서 한 방 맞은 건데 반해서 이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태원 참사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 이상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제때 이 재난안전본부로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민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민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 배째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제라? 그 백제 드릴게! 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 처 잡으려 몇 년 넘게 수사, 김건희 특검 우회적으로 비판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 좋아요. 몇 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어. 근데 그 몇 년간 수사를 할 때 누가 한 거야? 윤석열 지가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한동훈이 한 거 아니야.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에서 김건희를 수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몇 년을 하고도 못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뭔가를 했다,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고, 그게 이미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은 김건희를 수사를 안 하겠다. 와, 몇 년 전, 오래전부터 수사했어!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다. 이건 뭐다? 김건희에 대한 특검, 김건희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사유가 되는 거죠. 역대 어느 정권도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명박도요, 그 사저특검, 내곡동 사저특검 할 때, 지 마누라, 지 아들, 특검에 불려갔어요. 근데 윤석열 지만 안 하잖아. 제가 알기로 그 사저특검에 한동훈이 파견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여하튼. 자, 역대 정권 다 특검을 거쳐갔는데, 지면 안 할라 그래?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런 식으로 네가 배째라고 나오면 그래 배째 줄게 하는 수밖에 없죠. 예,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즉 윤석열이 자꾸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더라. 게다가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은 보면은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야, 검사 탄핵도 하자. 왜? 이번에 검사 얼굴 실명을 공개했더니 검사들이 화들짝 놀라고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검사들이 그렇게 승질을 내면서도 의외로 움츠러들고 조심하더라. 당장 검사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 그러면 검사 실명 공개법을 만들까? 오케이. 그리고 탄핵도 하자. 엄희준처럼 비위가 명백한 사람, 이두봉처럼 이미 재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탄핵을 하자. 검사 탄핵하자. 하는 김에 같이 몰아서 하자. 검사 이렇게 얘네들도 탄핵 당하고 하다 보면 지들도 당해보면 조심할 거다. 이번에 얼굴 한 번 공개됐다고 펄쩍펄쩍 뛰더니 움츠러드는 검사 보니까 그래 이게 효과 있네 라고 된 거예요. 야, 이게 공격이 최상의 방어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좋아. 그럼 이거 밀고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지금 설 이후에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요, 윤석열도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 인생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격을 당해본 건 처음일 거예요.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강한 반격을 당하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역대 지가 검사라서 지가 설치고 칼 휘두를 줄만 알았지 지가 남이 휘두르는 칼에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을 겁니다. 근데 국회도 야당도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 민주당이 알았죠.
알았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또 이러다가 무슨 또 변수가 나올지 몰라. 아까처럼 이상민 그 해임 건의안 하지 말자, 이거 잘못하면은 윤석열한테 명분 준다, 뭐 역풍 분다, 요딴 소리 했던 놈들 있지. 요딴 소리 했던 놈이 또 뭐라고 이상한 짓거리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일단 분위기는 현재 잘 타고 있다. 자, 쿨피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서승만 TV까지 가졌어요. 아니, 나한테는 왜 안 오고? 나 지금 1시간 반 넘게 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딱 들어오면 되게 좀 민망해야겠다. 그죠? 예. 그러면은,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뭐, 전화가 하나 오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아유, 좋다 말았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예, 승만이 형이었어요. 서승만 씨였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 저한테 뭘 부탁을 하셨냐? 예. 동접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지, 예, 뭔 얘기를 하신대요. 나타나신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서승만 형이 동접자가 1000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끝나면은 그쪽으로 좀 몰아달래요. 나 진짜, 이 양반 진짜, 씨, 너무한다. 예, 참. 참. 자, 참네. 자, 제가 오늘 사실 장영진 TV 오늘 수는 사실 여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끝나게 될 텐데요. 끝나면 우리 서승만 TV 가가지고 한번 세게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화도 하신대요. 동접자 1000명 넘어가면은. 네. 자, 장영진 TV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좀 진행을 해볼게요. 내일도 어김없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제보 1위로 주시면 됩니다. 네. 어저께 제보 전화를 주신 분, 네. 방송에 그대로 나갔죠? 예. 방송 끊은 줄 알았어. 근데 안 끊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